손흥민이 전해준 완장의 무게가 만든 메디슨의 충격적 결정이 감동적인 이유. 내가 알던 메디슨이 맞나? 해외 반응 외신 소식. 토트넘 알크마르 유로파리그. 캡틴 손흥민, 32, 위 빈자리를 훌륭히 메웠다.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 27. 이상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장 위에서 리더의 자격을 보여줬다.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AZ 알크마르를 1에서 0으로 꺾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UEL 3연승을 질주하며 승점 9로 라치오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알크마르, 승점 3는 24위로 내려앉았다. 토트넘은 4-3의 3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티모 베르너 히샬리송 마이키 무어, 제임스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루카스 베리발,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아치 그레이, 프레이저 포스터가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은 복귀 전이었던 웨스트햄전 직후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지만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전반 27분엔 베르너가 베리발의 킬패스를 받아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황당한 슈팅으로 기회를 놓쳤다. 전반 38분 베르너의 왼발 슈팅은 골대 위로 넘어갔다. 후반 8분 히샬리송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승부를 갈랐다. 베리발이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 PK를 얻어냈다. 히샬리송이 키커로 나섰고 그는 과감한 파넨카킥으로 골키퍼를 속이며 골망을 흔들었다. 메디슨의 양보가 만들어낸 골이었다. 사실 PK 키커는 히샬리송이 아니라 메디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히샬리송은 PK가 선언되자 빠르게 공을 주워들었고 메디슨이 다가와 공을 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히샬리송은 메디슨을 손으로 밀어내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벤탄쿠르까지 합류해 히샬리송을 설득한 끝에 메디슨이 공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최종 키커는 히샬리송이었다. 메디슨이 그의 뜻을 존중해 PK를 양보한 것. 복귀골을 터뜨린 히샬리송은 득점 직후 메디슨을 포옹했고 벤치에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경기 후 메디슨은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에게 PK를 내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둘 다 PK를 차고 싶었다. 나는 고참 선수고 오늘 주장을 맡았다. PK를 가져가려 했다. 라며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머릿속에 작은 생각이 들었다.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특히 공격수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메디슨은 난 작년에 긴 부상을 당했고 복귀에 첫 골을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PK를 맞도록 내버려뒀다. 이 1초짜리 결정은 그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메디슨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그들이 득점하는 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오늘 메디슨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밤 주장을 맡아 창의적이었고 상대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 순간 히샬리송이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막 시즌을 시작했다는 점을 느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에게 골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책임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히샬리송은 골을 골대 안으로 차 넣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 라고 덧붙였다. 메디슨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 합류하자마자 부주장을 맡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주장 손흥민을 보좌하며 토트넘 라커룸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다만 메디슨은 지난해 12월 발목 부상을 입은 뒤로 부진에 빠지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고 있다. 메디슨도 지난 시즌 후반기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펼치며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이번 경기에선 손흥민을 대신해 주장 완장까지 차고 나온 메디슨. 그는 리더십이자 큰 영광이다. 내가 주장이 아니더라도 팀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며 히샬리송이 PK를 차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PK를 잘 찬다. 그가 해낼 수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히샬리송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리더다운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양새다. 그는 지난 19일 웨스트햄전을 통해 22일 만에 복귀했고 득점까지 터뜨렸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알크마르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주말 이후 약간의 통증을 호소했다. 원래 이번 경기는 그가 쉬도록 계획돼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휴식을 주고 상태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2. 맨시티 떠나겠습니다. 혼란. 이미 이별 준비 중 오른쪽 화살표 차기 행선지는 바르샤 아닌 레알, 맨시티도 대체자 영입 고려 중. 엘링 홀란이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준비 중이다. 맨시티도 대체자를 영입할 예정이다.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24일 한국 시각 홀란이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홀란은 지난 2022년 도르트문트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하며 유럽 최고의 골잡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뛰어났던 결정력은 맨시티에서 한결 날카로워졌고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그의 위력은 더욱 돋보였다. 합류 이후 2시즌 동안 모두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은 엄청난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9월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맨시티 통산 100호 골까지 넣었다. 홀란의 100호 골은 맨시티 합류 후 불과 105경기를 치른 시점에 터진 것으로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유럽 5대 리그 단일 구단 최단 경기 100호 골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해당 득점으로 홀란은 리그 5경기 만에 10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단 경기 10골 기록이다. 하지만 홀란은 자신의 여정을 맨시티에서 마무리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라리가 이적을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리그는 단연 바르셀로나와 레알이 버티는 스페인 라리가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홀란은 최근 가까운 미래에 레알로 이적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알려졌으며 그는 이미 지인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전했다. 홀란은 이미 계약에 1억 2,500만 파운드, 약 2,200억 원, 위 바이아웃을 포함했으며 이는 레알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당초 레알은 킬리안 음바페 영입으로 홀란 영입과 멀어졌다고 알려졌다. 대신 음바페의 대항마를 원하는 바르셀로나가 홀란 영입에 적극적이며 홀란도 바르셀로나 이적을 위해 연봉 삭감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다시 레알 이적 가능성까지 등장하며 라리가행 가능성은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는 이미 대체자 마련을 위해 후보를 물색 중이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맨시티는 홀란이 내년 여름 스페인으로 떠난다면 스포르팅 소속 공격수 빅토르 요케레스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맨시티의 계획을 설명했다. 요케레스는 올 시즌 공식전 13경기 13골, 최근 2시즌 63경기 56골 18도움으로 맹활약 중인 유럽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으로 맨시티는 요케레스로 홀란 이적 시 그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3. 메뉴의 앙금, 무리뉴 급기야 사고 쳤다. 퇴장 플러스 심판 조롱. 눈 여러 개야? 페네르바체, 메뉴와 1에서 1 무승부. 조제 무리뉴, 60일, 페네르바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급기야 사고를 쳤다. 페네르바체는 25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쉬크리 사라졸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홈경기에서 메뉴와 1에서 1로 비겼다. 리그 페이즈 3연속 무승부를 거둔 메뉴는 승점 3으로 21위에 자리했다. 페네르바체는 1승 2무, 승점 5로 14위에 올랐다. 이번 대결은 이른바 무리뉴 더비로 관심을 모았다. 무리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반 동안 맨유를 이끌었다. 리그컵과 UEL 우승,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오르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2018에서 2019 시즌 중반 6위로 처지자 불명예스럽게 경질됐다. 맨유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조슈아 지르크지가 최전방 원톱에 서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커스 레시포드가 2선에 배치됐다. 마누엘 우가르테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중원을 형성했다. 포백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빅토르 린델로프, 마티아스 데 리흐트, 디오구 달로가 구성했다. 골미퍼 장갑은 안드레 오나나가 꼈다. 페네르바체도 4-2-3-1로 맞섰다. 유수프 엔네실이 원톱에 알랑 생막시맹, 세바스티안 스지만스키, 두샨 타디치가 2선을 형성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소피앙 암라바트, 프레드가 맡았다. 포백은 메르트 밀디르, 알렉산더 지쿠, 찰라르 쇠윈쥐, 브라이트 오사이사무엘이었다. 골문은 도미니크 리바코비치가 지켰다. 홈팀 페네르바체가 경기 초반 물어붙였다. 오사이사무엘의 슈팅과 타디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아쉽게 무산됐다. 선제골은 위기를 잘 넘긴 메뉴의 몫이었다. 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가르나초가 왼쪽 측면을 파고든 후 문전으로 올린 패스가 마즈라위, 지르크지를 거쳐 쇄도하는 에릭센에게 연결됐다. 에릭센이 오른발로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페네르바체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계속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을 시도했다. 그리고 후반 시작 4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렸다. 생막시맹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헤더로 밀어넣었다. 페네르바체 홈 분위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무리뉴 감독이 과도한 열정으로 퇴장당했다. 후반 12분 오사이사무엘이 우가르테와 충돌해 넘어졌다. 무리뉴 감독이 팔을 활짝 벌리며 페널티킥을 강하게 주장했고 주심은 무리뉴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무리뉴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심에게 강하게 항의한 뒤 관중석으로 올라가 경기를 지켜봤다. 이후 메뉴는 수장을 잃은 페네르바체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에릭센, 가르나초의 슈팅을 번번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추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경기 후 ESPN은 무리뉴 감독이 퇴장 후 심판을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PK를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며 화를 냈다. 무리뉴 감독은 심판은 내게 놀라운 말을 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어난 일과 터치라인에서 내가 한 행동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판의 시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해서 축하해주고 싶을 지경이다. 시속 100마일로 한 눈은 페널티 박스 안 상황을, 다른 한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 며 정말 세계 최고의 심판이다. 라고 조롱했다.